내가 공부 좀 잘했으면 얘 공부하는데 좀 내가 뒤에서 봐주고 했을 텐데 뒤늦게 이제서야 한번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영어. 언제? 저는 영어를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안 된 케이스거든요. 오, 학교 다닐 때도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졸업해서도 영어학원 되게 열심히 갔는데 캘리포니아 출입.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가고 싶었는데 영어가 안 돼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근데 틈난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커서 하니까 못 따라가더라고요. 까먹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이래서 얘를 영유를 보냈잖아요. 영어 유치원? 예. 아빠도 영어를 잘하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아빠랑 얘랑 영어로 대화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집에서. 원어민으로 둘이.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오빠가 늦게 들어올 때 내가 이제 얘를 영어를 뭘 봐줘야지. 가르쳐야 돼서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영어책을 꺼내다 읽어주면서 자, 너도 이렇게 읽어봐. 그때 다은이가 날 이렇게 보더니 엄마, 발음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진짜 이걸 한테 접했어. 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너 이래가지고 너 이렇게 영어 가르친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덕이 없어. 너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가 돼. 너 그런 거 배우면 안 돼. 예의부터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럴 때만 내가 진짜 영어 정말 잘해서 정말 얘한테 영어 동화책 정말 자연스럽게 읽어주면서 굿나잇 뽀뽀까지 쭉 해주고 아름답게 이 밤을 딱 맞이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조민희 마담님도요? 뭐 애들도 이제 보면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뭐 엄마가 공부를 더 못했고 아빠가 더 공부 잘했다 하지 않아도 얘들이 딱 보면 눈치 요새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했고 아빠는 굉장히 잘했다는 사람을 그냥 감을 아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예 엄마한테 오지도 않아. 아빠한테 딱 가서 아빠 이게 뭐야? 그럼 엄마한테 물어. 엄마 몰라. 그럼 엄마한테 가지 마. 아예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그래서 제가 한 1년째 애들도 이제 다 대학교 들어가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들어갔던 교육비를 요새 저한테 쓰거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것도 진짜 늦게 공부를 하려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시간에 숙제를 내주면 이거 하기도 귀찮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장을 만들어서 해갖고 와라. 그럼 애들한테 그거를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요? 엄마 자꾸 이렇게 하면 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래? 엄마 이거 얘기를 똑같은 말이다. 엄마 죄송하지만. 한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기 보내야 돼요. 어디? 청학동. 그게 내가 했던 게 얘를 가르쳐 와야 돼.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었던 말대로 웃으면서 하는 건데 거니까. 아무튼 네.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여자 친구애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얘 엄마가 이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가 표정이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막 이랬는데 여보 얘가 뭐래? 물 워러 그런데 물 갖다 줬는데 아니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니네 집에 물 말고 딴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안에 워러만 들어가. 워러만 들렸어. 워러만 그러니까 워러. 야,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워러. 물 먹였네 걔한테. 근데 do you have anything besides water? 그러니까 물 달래는 줄 알고 근데 물 말고 딴 거 없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나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2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돈 벌어야지라는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취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래 공부에 너무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정말 대학원 가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는데 계속 공부한다는 자녀가 있으면은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우리 식구들은? 야 아니다 여기까지만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대학교 공부가 너무 나이 먹으면서 재밌어져가지고 40이 넘어도 박사하고 자꾸 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뒷바라지 해줘야지. 끝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공부가 재미있고 목을 떠나서 현실 도피처럼 그렇게 보일 때 있어. 얘는 싹수가 아닌데 그러면은 나 여기서 끝이야. 나는 내가 그래 본 적이 있어. 교수가 되고 뭐 할 거 아니면은 박사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석사만 하고 말고 이제 직업 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자식도 있고. 그랬어. 그 얘기할 필요 없어. 아들이 그랬지, 아들이. 아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부모가 조금 그런 거는 말릴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나이 먹어서 젊어서 몰랐다가 점점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부 관련해서 요거는 현실적인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분명히 고견을 기다리는 사연이 있어서 저희 동심에서 야심차게 지금 뭐 반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새롭게 선보여서 난리인 거죠. 어우, 난리야. 쪽집이 고스톱. 예. 이 사연을 그대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초록색 고 버튼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주인공 멈춰야 된다 하면 스탑 레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당신의 선택 고스톱. 오늘의 고스톱 사연. 저는 40대 아들 내외와 한 명의 손자를 둔 7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 아들네 집에 갔다가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아들의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5천 원밖에 없더군요. 아들에게 물으니까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있는 아들에게 돈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월급의 80% 이상을 손자의 사교육비로 쓰고 있더군요. 80%? 손자는 항상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만 저는 힘들게 사는 제 아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자, 손자의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게 사는 아들의 상황. 이거 제가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일이니 그냥 놔둬야 할까요? 말리면 빨간 거고 안 말리면 녹색이고. 네. 자, 눌러주세요. 참고 유지해야 된다, 고. 아니면 멈춰야 된다, 스탑. 자, 강현도 씨 이것도 자, 느리네, 우리 이것도 느려. 강성태 씨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야. 뭐 눌러야 되는지 몰라요. 있는 게 빨간 거. 말리면 빨강. 지금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자, 차도 이거 봐, 제가 봐. 멈추잖아. 자,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잘 헷갈리고 있어요. 말리는 게 빨간 거야. 안 말리는 게 녹색이야. 알고 있다. 멈춰야 된다. 못 눌러, 못 눌러. 이게 뭐라고? 이게 어렵네. 잘할 수는 없어. 내버려 둔다가 의외로 많네요. 의외로 많다. 그냥 참고 유지해야 된다가 초록색이 훨씬 더 많고. 예, 7. 아니다, 이건 멈춰야지 무슨 소리야가 지금 3분이에요. 3분입니다. 말려도 안 되지. 아, 그런 말려도 의견이신가요? 이미 아내한테 권력을 뺏긴 남편이기 때문에 아들 말은 씨알이 안 맥혀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이 맞나요? 빨간색을 누른. 아니죠. 스탑 시켜야죠. 너무 어떡해. 과해요. 한 달 100%의 생활비 중에 80%를 과외비로 쓰고 있다면 그치, 이 생활비가. 집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비상금도 없고. 이혼시키나요? 내 얘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릴 수 있고 말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서 나는 이거 그렇죠.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라면 어머니가 말릴 수 있는 말려야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어머니가 말린다는 개입해야지 며느리가 멈춰요. 그리고 어디든 개입하니까. 며느리를 설득시켜야죠. 아이가 1등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80%의 돈을 과외에 쓰고 있다면 1등하는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 아이인데 괜히 더 돈을 쓰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과외를 분석해서 반으로 줄여야죠. 아, 그거를 시어머니는 내가 얘기를 하겠다. 내가 며느리인데 만약 시어머니 현영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 멈춰라 그러면 며느리 너무 입장에서 많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야, 기분 나빠도 그건 들어야 돼. 왜냐면 너네 노후가 불안해. 너 아이들 죽자 살자 가르쳐놓고 나중에 아이 등에 업혀 살 거야? 어머니 제 노후를 왜 어머니가 걱정하세요? 내가 늙어봐서 알아. 너네 노후를 위해서 40%는 갖고 가고 40%만 과외비로 써.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져도 나는 개입할 그럼 것이다. 이거는 말려줘야 돼요. 이 가정의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과외를 80%를 써서 할 정도면 어마무지한 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는 1등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혼자 쓸 때 과외를 받지 않으면 얘는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 해요. 아닌 의견들 얘기해 주세요. 김수영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현영 씨 의견에 동의하지만 동의하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 가정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쓰든. 20살이 넘으면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만약에 이 가정에 생활비를 어머님이 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어머님은 전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요, 예. 전 야, 예. 용돈 주는데 엄마는 평생 엄마예요. 20살 됐다고 내 자식에 관여하지 말아야지. 자식은 죽을 때까지 아니, 근데 특히 자식이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한 가정을 이뤘는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영 씨랑 비슷하기도 하면서 조금 그래, 언니 저기 한 게 도와주세요. 도움이 되는 가만있어 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 자식은 자기의 자식 때문에 이렇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지 자식이 중요하듯이 난 내 자식이 중요해. 맞아요. 난 내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일단 볼 수가 없어요. 걔가 그 다음 아이 손주가 어떻게 잘 되겠죠. 저는 제 자식이 고생하는 꼴 못 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자식 고생하는 건 싫어요. 아니 싫다 하더라도 못하게. 아니요 저는 싫다 하더라도 그건 저는 시어머니 그 반대를 마음이지 할 거예요. 결혼한 자식한테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는 건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정말 그래요. 80%의 그런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건 좀 과할 수는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엄마의 앞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조금만 달릴 달릴 때까지 정말 그거는 믿고 기다려줘야 되지. 그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들이 소 한 마리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켰었던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엄마들은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러고 중도 하차를 사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엄마가 정말 느껴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때는 절대 이미 아니다. 남편이 예. 20만 원 갖고 생활하느라고 5천 원. 골다공증이 오고 대인관계가 다 끊기고 소환이 오고 아니. 요즘에 영양제 먹어야 되는데 아니 영양제 못 사 요즘에 먹고. 솔직히 엄마 치맛바람 얘기하지만은요. 아빠 치맛바람 진짜 아빠도 대단해요. 치맛이야. 아빠 바짓바람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너 다른 애들은 다 잘 가르쳤는데 넌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애들 성적 갖고 잘 안 나오면은 너 진작에 투자지 그랬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남편들 그런 얘기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껴서 정말 나중에 내가 하차하기 전까지는 누가 옆에서 특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하는 거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오세요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들의 일이다. 제가 봤을 땐 이 집은 청학동에 가야 돼요. 참 이해하신 거죠? 이거 말리면 안 된다. 맞죠? 오늘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저런 질문을 실제로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1인 방송을 하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고 심지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말리라고 조언을 해서 진짜 이제 어머니께서 간섭해서 말리시잖아요. 좋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할머니께서 뭘 아신다고, 어머니께서 뭘 아신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집안의 분란만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걸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머님이 뭘 하신다고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들어요. 그래, 전문가가 얘기하네요. 그 제가 시어머니보다 세구나 권력이. 왜냐면 전문가니까. 어머니들한테. 맞아. 전문가니까. 뭐 강연을 하거나 제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제가 왜 저런 게 안 되고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이제 그 1인 방송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려놨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전문가의 영상이라도 그냥 전달을 해주는 정도는 괜찮지만 나서가지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너네들 뭐 끝장이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하면 공부의 신이 이렇게 사이만 얘기했다더라. 나빠져요. 이것 좀 근데 봐봐라. 일단 여기서 선생님. 예. 다 한 소리인데 내가 이제 이 파란불을 킨 이유는 부모가 자식이 교육을 애들 시키는 걸 타치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걸 건드리면 집안 분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기가 요때밖에 없단 말이야.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데 자기네들 최선을 다 하는 건데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나라 배나라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파란불을 켰어. 걱정은 되지만 내 자식이 20만 원 받아가지고 5천 원 남겨서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참 속상하지.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하나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론 당연히 70대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고지만 만약에 이 부부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다면 저는 스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같은 이유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과외를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간다고 그 어머님이 믿고 계셨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쓰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계속 이 아이 머릿속에 인풋만 있고 그거를 처리할 시간을 안 주니까 애가 점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고3 때 갑자기 애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그 중2병이 고3 때 왔어요. 그래서 막 오토바이 훔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막 저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버리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겨우 인서울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친구가 나이가 30이 됐고 또 자기 길을 잘 찾아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차피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애였는데 왜 그렇게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아이를 더 힘들게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 맞는 지금 말씀입니다. 빨간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문제예요. 남편은 이미 권력과 철학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면 너무 마음이 착해서 다 양보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철저한 패배가 결과를 일으킵니다. 아 여기서 갑자기 남편이 무능한 남편이에요. 무능한 남편.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남편은. 대가를 네, 치러야 된다. 전쟁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전국은 말이 잘못한 없어요. 거는 남편이야. 정말 치열하게 연구를 했어야지. 잘못했네. 아내보다 더 연구를 했어야죠. 전 아내보다 더 연구했거든요. 예. 자 유일하게 빨간 의견 마지막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 무능한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대단한 실력이지. 아마 아들이 그 정도 대기업의 과장 정도면 세상 이치도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보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녀를 생각해서 그냥 묵인하고 가고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이 나와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자녀를 볼 때 이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이 자녀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이도 엄청난 투자와 경쟁을 노력과. 부모가 투자를 하고 경쟁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네. 제가 스톱하는 거는 이 자식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해서 왔으니 이도 누릴 권리가 있고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소리를 좀 내서 목소리를 키워서 자식의 권리를 좀 찾아주는. 그래서 가정의 파탄이 나죠.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자식은 그렇게 안 해도 이거 해요. 자 3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예. 게임만 하던 아이가 연봉 50억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예.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아이들의 어떤 교육 상황이나 세상살이를 볼 때는 지금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건 우리 부모들이 한번 퀘스천을 먼저 달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르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